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장이 마쳤습니다. 지난 1월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런 1월이었지만 분기를 놓고 보면 2월달, 3월달 아주 힘든 달이었죠. 2021년의 악몽의 1사분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4월은 최고의 달이라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최고의 달이 될지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단 1사분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종합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1월 달에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종목들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겁니다. 대부분의 상승률이 두 자리 상승률을 넘었고요.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58% 상승을 1분기에만 했습니다. 지금 제가 1분기에만 상승한 상승률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도 그렇게 우리를 속썩였지만 0.29% 플러스로 상승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종목들이 계속 2, 4분기에도 잘 나갈 수 있는 종목일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리스트를 한번 읊어드리면 Applied Material, Goldman Sachs, PayPal, Berkshire Hathaway, 디즈니, 테슬라, GM, Home Depot, CVX, 쉐브론이죠. 그리고 GE, General Electric, 그 다음에 Eaton, Target. Eaton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진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1, 4분기에 18%가 올랐어요. 이런 가치주가 18% 정도 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섹터 밸런스를 봐도 그냥 골고루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좀 빨간 게 많이 보이는 게 컨슈머 디펜시브죠. 그러면 반대로 컨슈머 디펜시브 쪽은 2, 4분기에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미국 아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베스트 퍼포먼스를 제가 쫙 적어 놔봤고요. 이 월스트 퍼포먼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애플이 대략 9%, 아마존이 6%, 퀄컴이 10%, 월마트가 5%, 커스코가 5% 정도 마이너스였어요. 1, 4분기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2, 4분기에 상승을 할까요? 하락을 할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을 벌면 팔고 판 돈으로 싼 걸 사고 싼 거 산 게 올라가면 또 팔고 또 싼 걸 사고 그런 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은 아마 좋은 전략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 4분기에 이 4대 지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나스닥이 계속 더 떨어질까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다우나 S&P 500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좋아지면서 제 생각에는 러셀은 좀 혼자 계속 독립적으로 갈 것 같고요. 이 세 개 나스닥, S&P 500, 다우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움직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2, 4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상승 또 했죠. 약간 소폭의 상승을 했지만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굳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보면은요. 다우는 조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우는 아마 이제 계속 조금 하락세가 있을 거예요. 일종의 가격 구간 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항상 S&P 500는 중간쯤 가죠. 그리고 나스닥이 오늘이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은 큰 기대감 내지는 분기를 마감한다는 그런 어떤 심볼릭한 것 때문에 올라간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쫙 보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눠보면은 이쪽 애들이 초록색일 때는 이쪽 애들이 빨간색이 많고요. 또 이쪽 애들이 초록색이면은 이 위쪽 애들이 빨간색이 많고 그러잖아요. 어제는 러셀만 올라가줬는데 오늘 이 나스닥까지 올라주면서 일종의 그런 테크의 형들이 좀 많이 올라줬죠.
물론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봐도 51 정도 계속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큰 어떤 요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켓 뉴스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간단히 골드만삭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는 골드만 사면 되는데 비트코인까지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담인 거 아시죠? 하여튼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매입하는 그런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걸 원하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소개를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해지용으로 이렇게 많이 곽강을 받고 있어요. 저만 해도 지난 2월, 3월 안 좋을 때 비트코인 간접 투자용으로 사놓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줘서 그나마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이의 어닝 어제 나왔죠. 어제 나왔지만 제가 어제 영상을 간단히 만들면서 추이 얘기는 안 했는데요. 추이가 이제 드디어 흑자가 났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흑자가 되면서 무려 5센트의 EPS가 나왔어요. 2년 정도도 안 된 IPO가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상당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버밸류가 돼 있었고 하이비 돼 있었고 그런 주가들이 이번에 거품이 빠지면서 많이 내려왔지만, 이런 어닝 실적 발표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좀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컨피던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지켜보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 종목을 장기 투자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좀 더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제 나온 소식이지만 ARKX에 디어랑 월크호스가 들어간 거 아세요? 그냥 좀 웃겨가지고 한번 자세히 리서치를 해보니까 솔직히 ARKX에 들어있는 펀드들이 종목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중소형 주들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치주, 그 다음에 대형주, 팡들도 들어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건강한 ETF인 것 같아요. 분산도 잘 되어 있고, 다른 아크 시리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투자의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뭐 ARK 다른 시리즈들은 조금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ARKX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성장이 아주 스테디하게 갈 수 있는 좋은 ETF인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디어가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요, 디어를 생각하시면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은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은 농사를 짓는 게 엄청나게 커요. 다 기계로 하고 거의 무인으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디어가 가지고 있는 이 GPS 관련된 기술을 ARK에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월크호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드론 테크놀로지를 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트레이드 업데이트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바이든의 어떤 정책 때문에 특별히 산 종목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특별히 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생각 안 하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종목을 좀 더 애드를 했습니다. ICLN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오늘은 주로 ICLN, 그 다음에 AWK, NEE를 하반기 만기 컬 옵션으로 좀 샀어요. 저는 솔직히 이 종목들을 뭐 장기로 보유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만 챙기면서 지속적으로 옵션 플레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 주식시장도 결국 역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컨드 쿼터가 어떤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의 평균은 1950년부터 있는 기록을 평균을 낸 건데요. 대부분 4월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간 게 상승을 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는 게 하락했던 날인데요. 보면 상승했던 날이 훨씬 많죠. 그 이유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1분기 실적의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간다. 어닝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의 요 비율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5월에는 또 뭐가 있어요? 셀링 메이. 5월 되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정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볼륨이 일단 많이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어닝 전에 바짝 올라오는 것들은 생각 잘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전략을 잘 만드셔가지고 5월에 볼륨이 빠지면서 주가가 정체될 상황을 조금 대비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과 쉐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나스닥의 1971년부터 2019년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이 까맣게 보이는 게 보통 해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빨갛게 된 이 곡선들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다음 해, 그러니까 2021년 같은 해를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2월부터 3월까지 내려가고 3월에서 4월에도 내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4월이 시작하는 때부터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차트가 맞아서 여러분들이 손실 본 그런 부분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4월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4월 내일 시작입니다. 만우절일에서 주식시장이 우리한테 거짓말 치지 않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 우리한테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만우절 그래도 안 봐줘요. 안녕히 계세요.